자, 네트워크 QoS 면에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인 TCP와 UDP를 비교하면은 먼저 TCP를 이제 보면요. 거기는 TCP는 원래 손실이 없는 리라이블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뭐 데이터가 하나도 손실이 없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는 그 패킷들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킷은 중요하고 어떤 패킷은 덜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게임에서도 보면 중요한 데이터가 있고 덜 중요한 데이터가 있겠죠. 총을 쐈다, 움직였다, 이거는 중요한 데이터고, 지금 현재 기록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못 보면 한 뭐 몇 초 있다가 보면 되니까요. 이번에 로스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달리 했을 때 그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데이터는 전송이 되는데 반해서 이제 낮은 프라이어리티 데이터는 높은 프라이어리티 데이터 때문에 전송에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라이어리티를 구분해서 보내는 건 아직까지 이렇게 흔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메일을 하고 있고 뭐 한쪽에서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 프라이어리티가 서로 다를 때 어쩌다가 이메일을 훨씬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줘놨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지금 게임 하는 그 스트림, 게임을 위한 어떤 데이터 주고받는 게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TCP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끝에 로스 레러렌 레이트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RTS나 아니면 FPS처럼 이렇게 시간에 제약이 있는 그런 게임인 경우에는 지금 TCP처럼 로스를 전혀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손실되면 재전송을 요구하고 뭐 이래갖고 막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늦게 도착하면 아예 그 패킷을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금 리트랜스미션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무한한 지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TCP는 지연이 굉장히 길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통신망이 나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는 이 TCP가 굉장히 많이 버퍼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TCP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부스트, 즉 릴라이블, 그러니까 패킷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동작을 프로세싱을 해줘야지 되는 게 굉장히 CPU의 버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대답해줘야 되고, 또 뭐냐면 그 대답이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타이머를 돌려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싱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은 실시간 게임인 경우에는 UDP를 써라, 이게 지금 이 책에서의 권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UDP를 우리가 쓰기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UDP는 패킷만 어느 주소를 딱 주소서하고 보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의 UDP를 바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여러분들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UDP 자체를 UDP를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몇 가지 사항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줘야 될 게 패킷에 시퀀스 넘버, 지금 순서를 붙여갖고 1번 패킷이다, 2번 패킷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받아서, 요번에는 지금 이게 명령이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프레임 1을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구나, 프레임 2,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받아야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퀀스 넘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주더라도 패킷이 망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시퀀스 넘버를 보고 순서를 제대로 해갖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킷에 대해서 어크놀러지먼트를 해서 손실이 일어나도 좋긴 하지만
손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저쪽에 상대방에서 아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패킷마다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매 패킷 할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10패킷 받고 난 다음에 10개 중에 몇 번이 손실됐다, 뭐 이렇게 해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싱에 대한 어크놀러지먼트, 요 프로세싱은 내가 다 제대로 받아서 프로세싱이 됐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패킷 로스 레이쇼, 이게 패킷 로스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해 놨다가 그런 걸 가끔 알려줘서 손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이 망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갖고 비트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트율이 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인 경우에는 비디오의 그 화질을 떨어뜨리면 이제 비트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트래킹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RTP, Real Time Transport Protocol, RTCP, Real 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이니까 그 문서를 보면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게임을 개발할 때 실제로 다 실제망에다가 해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망에서 할 때는 항상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또 나쁜 상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에뮬레이터,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네트워크 에뮬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그 에뮬레이터가 뭐냐면 지금 양쪽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뭐 시간적으로 늦추기도 하고 어떤 패킷은 없애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상황을 부여해 갖고 지금 게임을 개발할 때 사용합니다. 지연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근데 만약에 지금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스마트폰이 덤 클라이언트, 즉 계산은 좀 더 서버에서 하는 거, 그림을 그리는 그 계산은 좀 더 서버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지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저 클라이언트 A에서 0ms에 내가 지금 패킷 점프하라고 패킷을 이제 그 정보를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버까지 가는데 50ms가 걸리면 그 50ms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겠죠. 점프하라는 명령이. 그러면 그 점프에 대한 인풋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점프를 한 그림을 그려갖고 그 그린 것을 패킷에 담아갖고 보내면서 너는 지금 너의 캐릭터가 Z=1이라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그 보내갖고 쭉 해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50ms가 걸리면 토탈 100ms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스위치를 누르고,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한다고 쳤을 때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내 화면에 뭐냐면 그 점프가 되어갖고 이렇게 공중으로 툭덩 뜬 것이 표시되는데 적어도 100ms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라운드 트립 타임, 즉 패킷이 이쪽에 클라이언트 서버까지 가고 서버에서 다시 클라이언트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 이상은 지금 지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명령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일어날 때까지. 그다음에 또 한 것은 뭐냐면 밴드위드 리밋이 있어갖고 지금 패킷을 FPS만큼 못 보낼 때, 즉 FPS가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라 그래서 1초에 60프레임이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비디오가 보여지는데, 그만큼 자주 보내면 너무나 비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패킷을 1초에 15번만 보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4프레임이 한꺼번에 가죠. 계속. 그러니까 4프레임이 한꺼번에 가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 비해서 네 번째 프레임은
그만큼 기다렸다 가야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또 딜레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그 사이, 지금, 자, 지금 1에 있었다. 그런데 6에 다음 4프레임 이후에 받았더니 6에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이를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딜레이를 극복하냐면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이 있었고 좀 있다가 내가 받았을 때 딱 보니까 이게 6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프레임들은 Z가 2, 3, 4, 5, 2 그 위치에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해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터폴레이션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다음 게 도착하지 않으면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거를 이제 그냥 그 위치에서 머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기 나름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 패킷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도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맞겠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주 업투데이트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타겟은 사라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어가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연된 어떤 명령어가 도착하는데 지연도 되고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네트워크에 의한 그런 지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이쪽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방식하고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인터폴레이션은 금방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패킷을 처음 받았을 때 그거의 위치가 높이 1m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받았을 때 2m에 있고, 그 다음번에 또 50ms 이후에 받았더니 6ms에 있다. 그러면, 2에서 있는 거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받았을 때 6mm에 있었다는 걸 받으면, 그 사이에 있는 세 개는 3, 4, 5의 위치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뭘 하냐면,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이 중간에, 지금 1m에 있었다가 6m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프레임들은 2m, 3m, 4m, 5m 여기에 있다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그렸는데 그 다음 것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지금 그림은 지금 서버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아바타 B가 지금 쭉 가다가 방향을 꺾었습니다. 쭉 이렇게 왼쪽으로 팍 꺾었어요. 쭉 가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꺾을 때가 됐는데 저쪽 서버에서는 꺾었는데 아직까지 꺾었다는 그 소식이 와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그냥 지금 원래 속도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려 나갑니다. 그러다가 패킷이 딱 도착하면 바로 그 위치로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드 레코닝이라고 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드 레코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옮겨갈 위치에 정보가 아직까지 안 왔을 경우에 그냥 프리딕션을 해갖고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진행하고 있다가 그때 184ms에 새로 패킷이 도착했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이게 왼쪽으로 꺾은 걸 알았다. 그러면 저쪽으로 좀 더 갔다가 오는 것 같이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그 딜레이에 대한 어떤 나쁜 효과를 줄이는 어떤 방법을 계속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봤을 때 저쪽 서버에서 패킷이 제때에 안 오는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딕션을 이용해 갖고 원래 속도대로 가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레이저 건을 팍 쏜다고 치죠. 근데 쏘는데 그것이 내가 눌렀는데 아직까지 서버에서는 그것이 쏘는 형태가 전달이 안 돼 갖고 앞으로 쏴라 뭐 이거는 명령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해서 사람을 약간 눈속임을 하냐면 내가 눌렀을 때 바로 그 건에서 약간 뭐랄까 이 플래시 비트 이런 비트를 좀 브라스트 여기선 브라스트라고 하는 요 빛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네가 눌렀다는 건 반응하는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저쪽 상대방한테도 액션이 주어져야지 되는 그런 프레시 같은 거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서버에서 명령을 받고선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딜레이만 없으면은 뭐 쉬운 문제인데 딜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프리딕션하고 아까 텔이라는 그 미리 이렇게 좀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네, 서버 사이드에서는 또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1번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기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캐릭터가 통과하는 거를 막고 있는데 그 벌어진 순간에 이제 통과하는 거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내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딜레이가 일어나서 뭐냐면 저쪽 서버에서는 여기 중간에 2번 그림처럼 요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른 것보다 조금 더 왔을 때 누른 걸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거기에 맞게 이 기둥이 움직이는 거를 약간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통과할 놈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간격을 바꿔줌으로써 실제로 게임 할 때 내가 잘했으면 잘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는 제 시간에 눌렀는데 지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플레이어가 실망을 할 테니까 플레이어가 제 시간에 누른 걸로 확인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이쪽 기둥 자체를 조절해 줘 갖고 하는 그런 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리와인드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멀티플레이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총을 들고 막 쫓아가고 그 앞에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동굴이 보여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나 프리딕션을 해갖고 이쪽 유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망가는 쪽에서는 이미 동굴을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서버 사이드에서 양쪽에서 데이터를 바꾸고 보니까는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 쫓아가는 사람이 총을 쏘았고 이 사람이 맞는 걸로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시 리와인드를 해갖고 총 맞은 것처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양쪽 플레이어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결과는 항상 똑같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리와인드 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